과목을. 자, 요렇게만 생각하시 요렇게. 잘 해보시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전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3년 전에. 3년 전에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이었겠죠. 그죠? 내가 만기를 뭐 예를 들어 4년, 만기를 3년, 뭐 4년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장기 차입금은 여러분 만기가 1년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12월 31일 입장에서는 만기가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쓰는 계정 과목 이 정도만 회계이금은 나와요. 해석이 이렇게 돼. 해석이 거꾸로 돼. 거꾸로. 뭐냐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장기 부채, 그러니까 이게 순서 먼저 이게 뭐냐면 1. 장기 부채였었던 애 원래가. 장기 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동부채가 된 거예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시는 계정 과목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 많이 치냐면 얘는 우리가 비유동부채다라고 장난 치거든요. 근데 해석할 때는 거꾸로 장기 부채였었던 놈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다 이 뜻이거든요. 알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만약에 주주들한테 그냥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제공하면 안 돼요. 단기 차입금 원래 빌렸을 때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여야 되는 거고. 얘는 만기가 원래 여러분들 장기였잖아요. 장기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어렵진 않죠.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유동 부채라는 걸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고비가 남았어요. 고비. 네, 여기를 할게요. 여기 대손인데요. 이게 꽤 어려워. 할 때 같이 이제 여러분들 멘탈도 나가고 저도 같이 나가고 보시죠. 여기 대손인데요.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는 이유가 서로 간에 멘탈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해버리면 진짜 힘들어요. 자, 회차는 불러드릴 건데 진짜 좀 많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 회차 불러드릴게요. 일단. 자, 80페이지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에게. 자, 97회 4-5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에게를 적으시면 돼요. 97회 4-5 그 다음에 98회 4-1 그 다음에 101회 6번 그 다음에 102회 4-8 그 다음에 104회 5 네, 다시 97회 4-5, 98회 4-1, 101회 6, 102회 4-8, 104회 5. 얘 말고도요, 결산이 되게 많아요. 그 결산은 쉬워서 여기다 안 넣었어요. 잘 보세요. 꽤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환급 비용보다 더 짜증나시는 게 여기예요, 은근히.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대손이 뭔지 설명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한번 잘해볼게요. 여기 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긴장 많이 해요. 왜냐면 논리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논리하고 너무 달라요. 자,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대손이라는 말인데 대손이 뭐냐? 대손이 뭐냐면 대자가 우리 빌려줄 대자 써요. 해석하면 채권이 있다. 그때 채권. 빌려줄 때. 그리고 손자는 뭐냐면 손실할 때 손자 써요. 그럼 해석하면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내가 떼어먹힌 거예요. 떼어먹힌 거. 그렇죠? 친구한테 돈 못 받으면 그 일상생활에서 저 새끼가 떼어먹었어.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대손됐다. 대손됐다. 대손. 그럼 당연히 떼어먹혔으면 비용해야 되죠. 여러분 손실 난 거니까. 그죠? 근데 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는 게 들어와요. 자, 보실게요. 여기. 우리 수익 비용이 뭐였었냐면 관련 수익이 인식되면 관련된 비용 그때 잡혀야 된다라는 논리였죠.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사례. 자, 2024년 12월 1일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대요. 100만 원에 팔았어.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24년 12월 1일에 상품 매출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을 못 없애요. 왜 못 없애냐면 얼마짜리 상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었을 거냐면 외상, 매출금 얘가 채권이죠, 여러분. 얘가 채권이다라는 거 중요하죠. 채권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판매한 금액,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이게 수익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있나? 있을 거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거든요, 요거.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회사가 올해 연도 말 있죠. 이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매출 채권, 이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친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쳐서 올해 연도 말에 매출 채권이라는 영업상의 채권이 131억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주들한테 정보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떼어먹힐 가능성이 있죠. 맞죠? 그럼 떼어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저희 회사가요. 기말에 매출 채권이 131억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억 3천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미수금도 마찬가지. 여기. 얘도 마찬가지야. 미수금은 우리 그거죠? 재고자산 판 게 아니라 재고자산 이외의 거 판 거. 그래서 미수금이 올해 연도 말에 5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표시해 주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알고 봤더니 그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럼 사망했는데 여기에다 그냥 채권을 직접 까버리면 채권이 원래부터 얘 있었는지. 맞죠? 지금 여러분들 131억 중에 우리가 1억 3천만 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맞죠? 그냥 이 주주들한테 못 받았을 때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미리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채권을 직접 빼버리면 원래부터 해당 채권이 뺀 채권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총 받을 채권은 이 정도였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권이 이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는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던 감가상각 누계획 표시 진짜 많이 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건물이다라고 건물 이 정도 샀는데요. 여태까지 사용해서 이 정도 까졌어요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주들한테 12월 31일 날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들 왜 알려줘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안 알려줘도 돼요. 맞죠? 근데 주주한테 투자받은 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12월 31일만 제공하잖아요. 그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고 그다음 이 중에서 못 받을 것 같은 채권이 얼마인지를 따로 표시해 주자라는 거야. 다른 계정 광고 써가지고. 어떤 논리인지 되시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지. 근데 해야 돼. 회계하려면 이거 맨날 보신다면 앞으로. 지금이야 회계 2급 때는 2개만 보시지만 이제 회계 1급이든지 이렇게 위로 가면 계속 한두 개씩 더 나와요. 계속. 이런 애들이. 그래서 꼭 좀 받아들이시길. 그래서 채권을 직접 까면 안 돼요. 12월 31일 날은. 직접 가면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지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여러분들 회계가 잘 돼요. 그렇죠? 알려줄 대상이 있단 말. 투자 받아서 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다시.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기. 자, 2024년 12월 31일에 12월 31일.
이때 기말이죠. 잘 보셔야 돼요. 기말을 뭐라는지. 자, 12월 30일 기말에 자,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해봤대요. 접해봤는데 대표자가 죽었대요. 죽여버릴게요. 대표자가 죽었대. 사망한 것을 판단했답니다. 판단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보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서 보니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원래 있었죠. 이때 외상 매출금 여기 100만 원 있었잖아요. 맞죠?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2월 31일마다 대손을 예상하라 라고 돼 있어요. 대손의 예상. 즉 못 받을 것 같은 걸 추정하라 라는 걸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걸로 따지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면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이 재무상태표에 2024년 12월 31일 날 BS는 그냥 재무상태표란 뜻이에요. 무시하시고 이렇게 저희 회사가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총 1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왜냐면 외상 매출금이 실제 90만 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떼어 먹혔어야 외상 매출금이 90만 원인데 떼어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직접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떼어 먹힌 거에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만 되는 거죠. 떼어 먹혔으면 채권 까는 게 맞아요. 떼어 먹힌 게 아니잖아,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요, 우리 회사가 1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9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표시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 이 뜻이에요. 충당, 여러분 충당 들어보 충당? 어디에 충당하다. 충당이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손될 걸 대비해가지고 쌓아둔 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태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태생. 하변태생일까요? 대변태생일까요? 대변태생이지. 왜? 외상매출금 채권이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면 차변태생이죠. 그럼 차변태생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에요. 맞죠? 그래서 꼭 대손충당금이 대변태생이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하고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도 자산 빼는 놈이니까 대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요거 인정하지 않아 미리 말씀드리면 요건 인정하지 않아 회계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직접 상각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다 들어보실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상각법은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는 못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예. 근데 충당금 설정법은 무조건 재무회계에서 충당금 설정법 써요.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우리가 떼어먹힐 것 같은 걸 보고해줘야 되거든. 알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직접 상각법 못 쓰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면 직접 상각법 하면 돼. 직접 못 받아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늘려요. 대변 태생이가 늘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차변의 비용이. 일단 계정 과목은 지금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비용이라고만 알아도 비용.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 드시잖아. 아니, 떼어먹히지도 않았는데 왜 비용 처리해? 맞죠? 뭐냐면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 뭐냐면 내가 이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수익은 2024년도에 인식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2024년도 요때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실제로 못 받게 된 건 2026년도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 뭐 그때 비용 처리하면 회계 입장에서는, 야, 해당 채권과 관련된 수익 해당 채권과 관련된 수익 2024년도에 인식했잖아. 근데 그 관련된 비용을 떼어먹힌 2026년도에 잡겠다고?
그럼 수익 비용 대응 안 되잖아. 닥쳐 이 새끼야. 그게 된 거예요. 네, 됐어요? 할 때마다 여러분 멘탈도 같이 나가. 나도 나가 같이 나가고. 여기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요. 관련 채권과 관련된 수익은 2024년도잖아요. 그럼 관련된 비용도 2024년도에 대응시켜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 이렇게 해요. 회사들은 진짜. 그렇죠? 근데 우리 빨리 회계인이니까 회계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 안 그러면 회계하기 힘들다. 이런 애 많이 나온다, 이거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을 미리 잡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제가 항상 요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댐 있죠? 댐에 물 왜 채워놔요? 그렇죠. 나중에, 뭐 생길 때.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채워두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물을 사와서 채운다라고 하면 미리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미리 사오면 돈 나가겠지. 마찬가지로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뭄에 대비해서 일단 물을 10만 톤 쌓아두는 거야. 새로 사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물론 제대로 된 의미 수익 비용 대응이 원칙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가뭄이 대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10만 톤의 물을 채워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와서 채운다라고 하면 비용 처리해야지 미리. 알죠? 자, 그 다음에 사례 3번. 여러분들 표정 안 힘들죠? 그죠? 여기 할 때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간에 이마를 맞대면서 아멘 그래요. 무릎 꿇어 선생님 어디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여기. 아유, 선생님 부럽네요. 이렇게 놀려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하거든. 처음에 많이 힘들어요. 자, 볼게요. 그리고 자, 이제 실제로 25년 1월 13일 여기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을 못 받았대요. 아까 기말에는 대손을 예상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떼어 먹힌 거예요. 이걸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손의 확정이다라고 해요. 못 받은 게 확정됐다. 알죠? 확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로 따지면 가뭄을 예상해서 미리 물을 채워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실제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뭄이 발생하면 새로 물 다시 10만 톤, 13만 톤 사와요? 지금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14만 톤 물 또 사와요? 아니지. 이미 10만 톤 채워뒀잖아요. 채워뒀으니까 10만 톤에 있는 물부터 방류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권은 못 받았으면 우리가 채권은 회수해도까지만 실제로 못 받게 돼도 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니까 직접 못 갖고 이제 실제로 못 받게 됐으니까 까는 거야 채권을. 그래서 대변에 외상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거 인정 안 함. 자, 요거 인정 안 함. 자, 뭐냐 이렇게 해요. 뭐냐면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채권 까요. 13만 원 실제 이제 못 받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미 물 10만 톤 채워놔. 그럴 줄 알고 이미 10만 톤 일단 채워놨어, 일단. 맞죠? 그래서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깐다라고 해요. 왜? 그럴 줄 알고 10만 톤 물 채워뒀거든. 가뭄이 발생할 걸 예상해가지고 미리 10만 톤의 물을 채워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야.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그럼 일단은 댐에 있는 물 10만 톤부터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오케이? 그럼 방류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차변으로 까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우지만 이 10만 원은 실제로 못 받아서 비용한 거예요? 미리 비용한 거예요? 미리 비용했잖아요. 못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미리 비용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못 받았을 때 10만 원을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위험에 대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 회사 다 그렇게 해요. 회계에서는.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막 일상생활 뉴스 보면 막 원자재 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막 충당금을 쌓아놨다 막 그런 거 비용 미리 처리하거든 회사들 위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거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죠? 아무튼 지금 다시 가뭄으로 갈게 그냥. 그래서 일단 10만 톤의 물 채워뒀잖아요. 10만 톤부터 방류해요. 방류했는데 아직 3만 톤의 물 더 필요하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이제 3만 톤의 물 사오면 되겠지. 사오는 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지금 하는 직접 상각법은 실제로 13만 원 못 받았을 때 비용으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비용이 다 얼마냐면, 대손이 확정되면 13만 원이에요, 다. 둘 다 비용이 13만 원이야, 다. 맞죠? 결론은. 근데 회계 입장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채권과 관련된 수익은 2024년도에 잡혔으니까 2024년도에도 비용 잡아야 된다라는 관련된 비용을. 아셨죠? 힘든 거 알아, 여러분들. 근데 빨리 좀 받아들여 줘. 됐죠? 마치 이거야. 그럼 들어보시면 마치 나중에 할 건데 종업원이 자 들어보세요. 자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대요.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하면 퇴사하겠죠? 일하고 퇴사했대. 그럼 퇴직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회계는 퇴직금 줄 때 비용하지 않아요. 왜?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왜?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수익 안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동안 수익이 잡히는데 퇴직금,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비용을 퇴직금 줄 때 한 방에 잡는다? 그거 수익은 10년 동안 잡히는데 비용은 한 방에 나간다고 한 방에 처리하면 그놈의 수익 비용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말마다 임직원들 퇴사할 때 얼마 나갈지 퇴직금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비용해버려요. 그래야 그놈의 수익이 10년 동안 잡히면 관련된 비용도 10년 동안 대응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제발 좀 이제 받아들여 주셔야 돼. 안 그러면 고생해 서로. 그죠? 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오른쪽이 분명히 회계 입장에서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위험을 조기에 미리 비용 떠는 거잖아요, 미리.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12월 31일이 되면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예상을 미리 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미리 쌓아둬요. 주주들한테 이 정도의 채권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채권 차감. 그죠? 그리고 관련된 채권이 있다라는 건 관련된 수익이 그 년도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래요. 대손이 이제 확정된 거죠. 대손이 확정되면 그만큼 내가 대비를 했죠, 미리. 그럴 줄 알고 미리 10만 원 비용 미리 처리했단 말이에요. 처리했고 미리 10만 원 쌓아뒀죠. 쌓아뒀으니까 일단 쌓아둔 금액에서 까요. 가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물 채워뒀잖아요. 10만 원, 10만 톤의 물. 채워뒀죠. 대손 충당금이랑 물 채워뒀잖아요, 여러분들. 채워두면서 샀으니까 비용 처리한 거야. 이렇게.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물 있는 거 10만 톤 방류하고 모자란 3만 톤은 우리가 다시 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계정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떠든 거 설명하고 수익 비용 그놈의 대응의 원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투자한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다라는 뜻입니다요. 가면 자, 그럼 보시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